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진도 앞바다에서 그죠? 진짜 참극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마 마음이 정말 이 뭐라 그러나 막 억한 심정일 겁니다. 뭐 출가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안타깝기만 하고요. 그래서 유명을 가게 하신 분들이 모두 성체에 태어나고 또 가족들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그죠? 느끼는 점이 각각 다를 것이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까지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죠? 제가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정말로 좀 성숙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그죠? 불교식 이야기하면 조금 말씀이잖아 모든 것은 그죠? 수없이 많은 그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조건들이 사이고 모이고 해서 한 순간에 그게 터져가지고 정말 이런 아마 참극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악조건들이 모여서 조건 발생으로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죠? 그 근원에는 우리가 너무 그죠? 물질적인 데다가 우리 삶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물질이 뭐니까 돈 아니죠. 돈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선장님도 그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됐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깊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죠? 배 구조부터 그 화물을 많이 실은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 물질 그죠? 특히 돈 이런데 우리 그 가치를 너무나 많이 부여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이런 조건 발생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불자들은 특히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 제시하신 그 성숙된 삶을 그죠? 살리는 노력, 그죠? 삶을 또 보는 그 성숙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우리 불교에서 높고 고결한 그죠? 어떤 그 마음가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특히 또 청ยิ่노론을 공부하니까 그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높고 고결한 마음가짐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계정의 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높은 계를 공부지형, 그죠? 높은 마음을 공부지형, 높은 통찰지를 공부지형, 그걸 우리는 그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불자들이 돼가지고 그죠?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계정의 사막으로 대표되는 이런 고결한 경지를 그죠? 던져버리면 우리 삶이 이렇게 척박해지고 그래서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그죠?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불의의 사고가 우리를 응습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진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죠? 정말로 우리가 높고 고결한 쪽으로 그죠? 향상하는 그런 마음을 그죠? 항상 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청정노론을 공부하게 되어서 그죠? 청정노론은 결국 계정의 사막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우리 마음, 그죠? 삼매를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 지혜를 공부짓는 것이 불교의 이제 공부지형, 우리 그걸 학이라 그러잖아요. 공부지형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죠? 하려는 노력을 할 때 나도 나의 삶도 향상이 되고 그죠? 정화가 되고 향상이 되고 또 나를 나의 마음가짐을 그죠? 이 조건으로 해서 그죠?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구, 그다음에 그죠? 우리 온 인간뿐만 아니고 그죠? 모든 생명들이 더 높고 고결한 경지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그죠?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오늘은 몰라요 다 그럴 겁니다.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그죠? 하다 보니까 너무 주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래 천박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막 하다 보면 저는 좋은 취업 좋아하면요. 저는 좋은
우리 법무님들이 그죠? 제 이야기를 결정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 거의 지금 뭐 몇 년에서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들뜹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들뜨고, 왜냐면 기분 좋아서 들뜨는데, 좋게 말하면 희열입니다요. 근데 희열이 어느 정도 희열에서 이 잔잔한 행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희열이 생기면 저는 뭐 들뜨버립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예, 정말로 그죠? 그 개그 콘서트 정도도 아닌 삼류 코미디를 제가 한다는,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하고 나면 더 저를 그죠?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그렇게 된대로 어떻게 하면 오늘도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죠? 아, 저 스님이, 제가 미리 변명을 하고, 합니다. 왜냐면 마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막 하고 마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아, 좋게 받아주십시오. 아, 저 스님이 부처님을 너무 그죠?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갖고, 그죠? 저렇게 막, 그죠? 도를 넘어서 희열에 가득 차버리는구나. 그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주시고 나쁜 것은 절대로 뽐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지금 분위기가 그죠? 근엄하게 좀 다수가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죠?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잘 그죠? 넓은 마음으로 잘 섭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또 청진노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복학습 회의죠, 그죠? 정말로 이제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진도를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반복학습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로는 누가?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로 표현되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붓다고사라는 스님께서 지었습니다. 언제? 자, AD 425년경 인도 문무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자, 인도 문화, 인도 철학, 인도 사상의 토대가 완전히 확립되던 우리 이제 인도 문화를 보면요, 황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그죠, 완전히 그죠, 부흥하고 이제 뿌리를 내린 그 시대인 그죠, AD 425년경 굽타 왕조 시대. 자, 언제 그다음 어디서 그죠, 우리 그죠. 이제 남방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라고 그죠? 자부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됐죠, 그죠? 마하위하라 대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왜 이 마하위하라 대사로 큰절로 번역되는 마하위하라는 우리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그죠? 전승되어 오는 우리 종손 가문입니다. 불교의 종손 가문으로 자처하고 자부하는 남방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내려오는 이 그죠?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간직한 책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 청정에 이르는 길로 그죠? 해석이 되는 이 청정도론을 그죠?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습니까? 그죠? 청정에 이르는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길로 표현되는 이거를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근데 개정의 사막이면 사막도론이라, 그죠? 이렇게 해야지. 왜 해필이면 청정도론이랍니까? 자, 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도론 체계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개정의 사막은 불교 2600년 동안에 존재해온 모든 불교에 공통되는 불교 수행 혹은 불교 교학을 설명하는 방법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법론을 우리 적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는 칠청정이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방법론이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왜 청정도론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왜? 이제 마지막으로 왜입니까? 자,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그죠?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왜? 불교 궁극적 행복인, 그리고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열반의 실현을 궁극적 행복으로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죠, 좀 전에도 우리 외웠죠,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모든 법회, 모든 불교 의식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왜 반야신경이 뭡니까? 왜 반야신경을 음미하고 사유하고 외우고 그죠? 그래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1.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돈벼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운 들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요. 저는 일 하면서 보게 돼요.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막 이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왜 반야신경을 외우고 행할 때마다 그래 합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입니다.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이죠.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말입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은 우리 구경열반 나오죠. 그죠? 그 앞에 그죠? 덕자가 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뭡니까? 니시타 파리 니빵나 니시타 니빵나 프라타하 이래 나옵니다. 제가 왜 발음도 안 되는데 원어를 들먹입니까? 잘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니시타 니빠나는, 니시타는 궁극적인 높은, 그래서 중에서 구경으로 옮겼습니다. 니시타 니빠라는 뭡니까? 구경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타하가 들어갑니다. 프라타는 말은, 그죠? to get입니다. 얻는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더 구경열반이 됩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게 주제가 이걸 또 자꾸 가고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 해놓으면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반야신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합니까? 그죠? 공의 체득입니다. 됐죠? 공을 체득했습니다. 공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공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1번 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니다. 2번 땅에서 팍 솟아난다. 3번 아니다. 벽을 타고 들어온다. 도둑놈처럼. 죄송합니다. 4번 그죠? 온척예제연의 공이다. 이래 말씀드릴 때도 이게 4번인 줄 모르는 분들은 그죠? 애미기라고 지금 하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온척예제연의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온척예제연 반야신경이 나오죠? 우리 초기 불교 제하고 하신 분들은 뭡니까? 초기 불교 교화가면 뭡니까? 원척예건제 수행 37보름법. 여기 불광산 와서도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한 500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금론은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척예제연의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우리가 이 책에도, 그죠? 결국은 열반의 실현이고, 열반의 실현은, 그죠?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실현한다 했습니까? 6단계로 제가 정리했죠? 어떻게? 1. 해체해서 보기. 됐죠? 2.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뭐로 해체해서 봅니까? 원칙 예정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입니다. 무상고 무아.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 해서 염오이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염오 혹은 염오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염오하게 되면은 탐욕이 빗발에는 이욕이 생깁니다. 이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이 됩니다. 해탈되면 그걸 우리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합니다. 해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탈했다는 해탈지가 생깁니다. 됐죠? 상자 니까야에도 몇 번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400번. 요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방법론이나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구경열반을 실현한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요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다.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성숙된 자세, 그죠? 고결한 자세가 우리 생겨야 열반이 실현되지, 그죠? 그렇지 않고, 그죠? 그죠? 성숙되고 고결한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열반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현되는 건 고사하고 열반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이야말로 고결한, 그죠? 수행 방법이고, 그죠?
그 높은 경지이고 이렇게 해서 열반을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청정노론의 목적입니다. 됐죠? 청정노론은 왜 지었습니까? 그죠? 예,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정도를 우리 청정도론 자체에서 그죠? 그 청정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길이 뭡니까? 예, 우리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엄마야, 저 스님이 딴 데 가서는 8정도, 그죠? 도하면 8정도라더만 여기서는 또 도한 게 개정의 사막이라네. 와, 이거야. 예? 경우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8정도는, 우리 도하면 8정도죠? 그렇습니다. 도하면 어떤 게 도냐? 하면 무조건 8정도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가 바로 또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과 8정도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합니까?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죠. 그죠? 이 가운데 정견, 정사유는 우리 사막에 보면 뭐가 됩니까? 해학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사막에 보면 개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그죠? 정령, 정정은 정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8정도하고 사막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 개정의 사막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8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죠? 국익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그죠?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 초경에서도 물론 초경에서도 개정의 사막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죠? 수행, 도닦음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강조하셨다는 것, 그죠?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과 8정도는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 됐죠, 그죠? 예, 제가 파토리가 뻔하죠, 그죠? 맨날 그죠? 반복학설비라는 이름으로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을 갖고 계속 팔아먹습니다. 계속 팔아먹는데 뭡니까? 뻔뻔하게,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미안해하는 빛깔도 없이 그렇게 하죠, 그죠? 그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자면 뭡니까?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딴소리 하면은 저는 그거는 신변잡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핵심을 반복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그죠? 전체 23장을 이 개정의 사막을,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우리 13장까지 11개 품은 정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고,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해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작년에 그죠? 1장을 제1권을 공부했습니다. 1권에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개학과 정학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중요한 개가 무엇인지, 정 혹은 삼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게 개입니까? 우리 부타부타 스님은 우리 무해해조에 나타나는 구절을 가지고죠, 개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정말로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벌써 시간이 한 20분 지나버렸죠. 그래서 무엇이 개냐? 이러면 뭡니까? 개는 의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법을 지으려는 의도, 그죠? 선을 행하려는 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의도입니다. 그죠? 선을 행하려는 의도.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개는 마음부수 되죠? 마음부수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3가지 절제. 3가지 절제가 뭡니까? 정업, 정업, 정명입니다. 8정도, 방금 말씀드렸죠? 8정도에 나타나는 개의 항목인 정업, 정업, 정명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 됐죠? 그죠? 그래서 정어는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업은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을 얘기한 거예요. 됐죠? 바른 생계 수단은 뭡니까?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 됐죠? 이것이 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3가지 절제가 개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게 개입니까? 단속이 개입니다. 개의 핵심입니다. 그죠? 단속이 개입니다. 자, 단속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문단속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단속하면 문단속입니다. 자, 문이 몇 개입니까? 1. 투도어다. 포도어다. 식스도어다. 네? 에잇도어다. 요새는 냉장고도 많이 나온다며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문단속 냉장고는 식스도어입니다. 요즘도 엉터리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식스도어. 문이 6개입니다. 불교의 문은 6개입니다. 불교의 냉장고는 식스도어입니다. 뭡니까?
아니, 비설, 시의 됐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단속하면 문단속이고, 문단속하면 육문단속입니다. 됐죠? 무슨 육문입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개입니다. 자, 그래서 단속이 개입니다. 그죠? 그럼 단속하면 문단속이고, 문단속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문단속 냉장고, 대우 문단속 냉장고.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대우 문단속 냉장고를 합니까? 대우 문단속 냉장고하면 또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최진실 씨가 떠올려야 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최진실 씨가 떠올려야 됩니다. 왜 최진실 씨를 문단속 냉장고에서 떠올려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됐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으로 큰 소리 치는데 그 남자를 단속 못해갖고 뭐 어째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뭐 불행한 일입니다. 단속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요 역실한 그죠? 저는 본보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정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살님들한테 인기 얻어가고 가는 데마다 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 이야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집에 아내분이 그죠? 남편을 단속 못한다든지 자녀들을 단속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게야말로 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개라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개는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됐죠? 그죠? 1번에서 우리 뭔가 의도라 했을 때는요, 우리 선을 행하려는 의도가 개고, 맨 마지막에 뭔가 범하지 않는 게 개라 했을 때는 불선,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절제. 우리 몸과 말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개의 핵심은 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멋진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청년도는 1장 2장에서는 개의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3장부터 13장까지 중에서, 그죠? 우리 일본에서는 3장부터 7장까지가 개의, 죄송합니다. 삼매의 등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자, 조금만 경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죠? 딱 우리가 핵심을 딱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결론적으로 내리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삼매의 정의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삼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입니다. 그죠? 자, 집중이 되려면은 우리는 근데 나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삼매라 할 수 없습니다. 서리꾼이라 안 하지 뭐랍니까? 서로라면 이제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소매치기가, 그죠? 핸드폰을 딱, 그죠? 할 때는 고도의 집중이 있어야죠. 집중 없으면 절대로, 그죠? 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은 삼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죠? 왜? 나쁜 마음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은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집중된다. 자, 집중은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됩니까?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집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대상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집중이 아니죠. 그야말로 산란한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눈만 해도죠. 쓱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상이 벌써 수십, 수백 개가 훅 전화버리죠. 했죠. 그죠? 그걸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의 대상에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거듭. 그래서 삼매 수행은 사실 뭡니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그 노력, 그 공부지형, 그 훈련을 우리는 삼매 수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돼야 된다. 자,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집중된다는 이거를 제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삼매 수행의 가장 좋은 표현인데, 그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하나의 대상이 됩니까? 거듭, 많이 공부 짓는 것. 됐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 삼매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그죠?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 수행의 대상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 수행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정리해놓은 게 청정노론입니다. 됐죠? 청정노론 삼매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삼매 수행의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40가지 영상 주제라고 우리 작년에 놔두고 요번에만 해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죠, 그죠? 제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고, 그죠? 네? 끝까지, 그죠? 미천을 우감 고 있죠, 그죠?
실력도 없는 게, 그죠? 실력 없는 게 뽀록이 달아갖고.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예, 보고를, 경상도 말하면 보고를 한 번 더 치울까요? 예? 누구 마음입니까? 보고리까지 올라오죠?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는 누굽니까? 마이크를 들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 죽겠죠, 그죠? 날이만큼 이런 농담은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그죠? 또 제가 또 반성을 이때까지 너무 좀 점잖게 한 건 아닌데, 조금 저녁 시간이 좀 피곤하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그죠? 재미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갈수록 자꾸 이제 농담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 이해 잘하고 들어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권에서는 7장까지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4장, 5장에서는 10가지 가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6장에서는 10가지 부정관에 대해서, 그죠? 부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시체가, 그죠? 죽어서 몸이 문드러지고 해서 그런 단계별로 해서, 그죠? 뿔뿔이 흩어진 것부터 해서, 그죠? 그래 했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 10수념에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성, 계, 보시, 전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제1권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우리 제2권은, 그죠? 8장부터 13장까지, 그 중에서, 그죠? 12장, 13장은 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나머지 14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장에서는 4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 10가지 대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우리 청소년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는 우리 1권 7장에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머지 남은 4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지금 할 것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부정에 대해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숨날숨에 대해서, 네 번째는 고요함, 즉 열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요 4가지를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죠? 9장, 10장, 11장에서는 9장에서는 우리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 있죠. 북방에서 사무량심이라는 자비희사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우리 사무색계 삼매, 그죠? 그 사처, 공무연처, 식무연처, 무소유처, 비상기, 위상처를 다루고 있고, 11장에서는 나머지 2가지 명상 주제인, 그죠?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 그 다음에 하나는 사대를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40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8장이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지금 그 시점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죠? 불시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생각하는 그런 그죠? 참담한 상황이라서 이 명상 주제가 더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 자신에게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 태어나면은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10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맨 마지막 그게 뭡니까? 예, 우리의 스승이신, 정등각자이신, 예, 우리 천인사, 그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신, 그죠? 깨달으신, 위없는 깨달음을 생기하신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내 같은, 그죠? 하천한 중생이야 말해 못하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우리 계속 봤지만은, 그죠?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죽음을 계속해서 맘챙이 돼서, 그죠? 죽는 데서, 그죠? 허물주의가 되고, 그죠? 에이고, 죽으니까, 아이고, 세라, 마음대로 될 때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그죠? 보다 더 향상되고 성숙된, 그죠? 그 다음에 고결한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결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숙되고 더 높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마음 챙기게 되면은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죠?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딱 눈앞에 걸어놓고 삽니다.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래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온갖 농담 다 하고 개그 콘서트보다 더한 그죠? 그걸 하고 있지만은 또 이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 자신이 웃어 보여. 그게 그죠? 굉장한 거라고 수술한 것 같고 그죠? 암 수술했어요. 그죠? 자랑하는 게 그렇게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말을 해놓고 안 하면 또 그죠? 폐기력 약 6개월 먹었어요. 독한 거. 1월 보름까지. 작년에 여기 있잖아요. 6월 달에 여기 요거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아마 세속적인 거로 보면 큰 순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글생글 자극지어 그죠? 저도 왜 되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그죠? 좋은 현상이라면은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제 스스로가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난 이게 진짜 확신인지 난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죠? 적어도 저는, 그죠? 저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죠?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게 이게 저한테 큰, 뭐라 그럴까요? 위안이 된다 그래야 되겠죠. 큰, 이거 속된 말은 빽이 됩니다, 빽. 제가 군대 가니까요. 전부 제보하는데, 짝대기 하나다고 하는데 제보 말로 사람이 없었어요. 스님은 무슨 빽으로 여기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무시무시한 부대입니다. 어디라고 국가 비밀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빽으로 하냐고.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갖고 있잖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무슨 빽으로 입었어. 부처님 빽밖에 없어요. 왜? 그때부터 왜, 그래 따지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도 부처님 빽으로 들어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못 낳고 쫓겨날 뻔 하다가 절에 갔을 때는 100일 기도해서 절을 낳았답니다. 그럼 태어난 것부터 부처님 빽이죠, 그죠? 예. 그럼 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나는 부처님에 대한, 그죠? 확신이 있다.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럼 저는 그런, 엉터리 번역이라도 어쨌든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원음을 한글로, 빨리 3장을 한글로 다 완역하겠다는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어쨌든 노력한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제 스스로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와서 떠든다면, 이렇게 좀 명랑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떠든다면 이거는 정말 모순이죠. 그러면 100% 또라이입니다. 맞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부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렇게 좀 화끈하게 있잖아요. 온갖 구라를 다쳐가면서 떠든다는 거는 이건 100% 정신병자 또라이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런 결론이 생겼어요. 그 결론 묻고 묘처 대답이 그 무슨 결론이냐? 그러면 나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그죠? 근데 무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한, 그죠? 그게 저를 그래도,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태어나서, 그죠? 하나도, 하나의 그것도 걸리기 힘든 걸 저는 세 개를 거의 동시에 맞았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셨다가, 그죠? 나는 확신이 때렸다가 죽을 때 정말 어쨌든 그건 난 모릅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지금까지 김과 보면은, 그죠? 예, 좀, 너무 구라를 치려고 했죠.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 불자들이, 그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죠? 부처님에 대한, 우리는 불자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는다면, 정말로, 그죠? 우리가 죽음을, 그렇다고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죽음을 편안하게, 당연한 거로 있잖아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바로 윤회한다고, 그죠? 우리 내생, 당연한 거로,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그죠? 당연한 거로,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그죠? 지금 30분 넘어버렸어요. 그죠? 아이고.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39페이지입니다. 10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9쪽 41번입니다. 자, 비구는 1.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2. 모든 존재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을 가진다.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비난한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필수품에 대한 때와 인색함을 버린다. 필수품인가? 의식, 주, 약 있잖아요. 그렇게 대한, 그죠? 우리 인색함, 집착, 그죠? 이런 걸 버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의 인식이 깊어진다. 그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무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인식과 무아의 인식이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인식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아홉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도 없고 몽매함도 없이 죽는다. 죽을 때 뭡니까? 편안하게,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다가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려움도 없고 몽매함도 없이 죽는다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만약 이 생에서 즉 불사는 열반과 동의입니다. 죽지 않음이고요. 이거는 열반과 동의입니다. 만약 이 생에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얻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됐죠? 선처가 뭡니까? 인간과 천상으로 인도되어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이익을 10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했죠. 그죠? 우리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라 했는데,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요, 맞지면니까야 119번째 경이 뭡니까? 우리죠,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는 1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부타고사 스님도 그 1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40쪽 제일 아래 보면, 그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으로 가거나 혹은 등등해서 이게 맞지만 니까야 119번째 경, 즉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입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1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을 보면은 들숨날숨 자세가 뭡니까? 행주자와 우리 몸의 그 자세 있잖아요. 그 다음에 4가지 알아차림,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함, 그 다음에 요소들을 마음에 잡도록 함, 요까지가 5개입니다. 1, 2, 3, 4, 5 해보면 5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9가지 묘지의 관찰입니다. 그러면 9개가 들어가지요.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9는 14죠. 그죠? 그래서, 그죠? 14가지 그 부분에 따라서 14가지 우리도 명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지만요,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타이틀로 삼고 있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이 14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우리 40쪽 맨 아래 보면은, 맨 아래 들어보면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하는 있죠. 그죠? 요것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주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41쪽, 제일 아래줄을 보십시오. 41쪽에 44번 문단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32가지 명상 주제가 여기서 뜻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됐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그죠? 관찰하는 것.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몸의 32가지 부위. 자,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이 인도에 있는 아유베다라는 의술이 있잖아요. 인도는 세계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오래된 의학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베다는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우리 문헌이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이 의서 있잖아요. 의서, 이거를 아유르베다, 아유르란 말은 우리 수명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죠? 성스러운, 책, 이런 뜻입니다.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초기 경에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초기 경에 적어도 한 6군데에서 몸의 32가지 부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입니다. 41쪽 44번 문단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털 끝에서부터 아래로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이제 32가지 나옵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하래, 오줌. 됐죠? 잘 해봤습니까? 32가지입니까? 예, 해분은 안 잘 해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31가지입니다. 31가지인데 여기서 그죠? 뭐가 더 들어간다? 뇌가 들어갑니다. 뇌를 넣으면은 31 더하기 1은 32가 됩니다. 32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니까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몸의 부위로 나타나는 것은 31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후대 문헌인 무해해도 같은 그 다음에 우리 아비담마 문서에서는 뇌를 넣어서 32가지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자부 불교에서 몸의 신체 부위는 32가지로 정리합니다. 근데 신체 부위가 32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우리 수백, 수천 가지로 더 세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죠? 큰 기본적인 몸의 부위로 이렇게 3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됐죠, 그죠?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골수라는, 우리 뇌라는 이거는 그 구성물질은 골수와 같은 아마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뇌를 넣습니다. 결국 뇌가 골수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정인구로 보면,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압니다만은, 위 다음에 똥이 있죠? 위, 똥, 담즙 이래 되죠? 똥 다음에 골수, 뇌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뇌를 넣어서 전체를 3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는 신체 부위를 31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뇌까지 넣어서 3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32가지로 분류해보는 게 뭔가? 우리가 불교가 뭔가, 우리 의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학과가 아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고 의학은 의학입니다. 이 32가지를 불교에서 차용해서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여기서 삼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왜 32가지로 나누어서 보느냐? 32가지로 나누어서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가 모아나면 제가 이영애 비유자 떠오르시면 알겠죠? 이영애로 모아나면 이건 집착의 대상입니다. 이영애 집착하는 분, 우리 보살님들이 많아갖고요. 장동건에 집착하는 분 있어요. 보살님들 가운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낸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이영애 하면 집착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영애가 뭡니까? 이영애야말로 요거를 그대로 하면 32가지 부위가 모여 있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맞죠? 이영애로 뭉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의 대상이죠?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정말입니까? 이영애하면 저 요새 두려움이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영애해도 내 잡혀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말로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데 그냥 올해는 정말로 잡혀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예인들 대해서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제 목적은 그죠? 너무나 선한 의도입니다. 됐죠? 의도가 개라했죠? 유익한 의도. 저는 유익한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요새부터 와서 이영애가 아니고 양귀비라는 거예요, 양귀비. 왜냐면 책에도 지금 초기불교 예 보면 양귀비로 나와 있거든요. 나 요새 생각해보니까 우리 원장 스님이, 대림 스님이 요새 국수 고맙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끝까지 했었죠? 그거를 이영애가 놔뒀으면, 와, 이거야. 지금 보면 제가 말이야.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죠? 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안 고치려고 했잖아요. 해인사 그때 강의하고 많이 갔었거든요. 해인사 가서, 그죠? 1학년 그때 선생님들이 23명인가 22명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 요 구절 꼭 설명하면서 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장 스님은 이걸 바꿔란다. 양귀비도 뭐로 바꿔란다. 근데 나는 이영애를 놔두는 게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희한하게 또 의견이 반반이 돼버리더라고요. 왜? 한 10명 선생님들은요, 이 좋은 거를 머리에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위선생님들이 대단했거든요. 저희 아무도 인터넷에서 이거 다 1학년 아무것도 못 합니다. 딱 제가 신문도 못 보고 전문가로 딱 공부만 하거든요. 저희가 해갖고 고만 이렇게 이영애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는가 봐요.
비유로서는 멋진 비유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좀 점잖은 스님, 열몇 명은 스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님은 그 비구 스님이고, 성납도 30몇 년이나 되고, 그 다음 지금 초기부기 경전 번역한다고 해서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매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인쇄소로 넘기기 1시간 전에, 그때까지 영어로 놔뒀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이 끝난 게 아니고요. 두고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요. 말 듣는 거 생각하니까, 그게 막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고 양귀비로 딱 바꿔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양귀비 눈을 한번 확 빼보십시오. 눈으로 해체해서 보십시오. 그게 혐오스럽습니까? 이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하면 되게 됩니까? 시커먼 거, 시뻘건 피가 묻어있고, 그죠? 힘줄 이런 게 푹, 이거 양귀비 눈이 다 이러면, 와, 이랍니까? 빼면 그 자체가 혐오스러워집니다. 맞죠? 그죠? 양귀비, 여기 이쁘죠? 그죠? 속으로는 영예 생각하셔도 됩니다. 양귀비, 그죠? 이게 이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양귀비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가래가 차겠죠? 그죠? 가래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양귀비는 영예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양귀비는 가래를 꼴깍 삼킨다. 입은 뱉어낸다. 어떻게 양귀비가 가래를 꼴깍 삼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럼 탁 뱉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도 붕 날라가고, 흰 손으로 딱 받아줍니다. 됐죠? 그럼 이거 양귀비 가래다 이러면, 와, 이랍니까? 가래 그 자체는 혐오스러운, 이게 가래 나오죠, 지금? 제가 옛날에 들은 비유가 전부 여기 다 나옵니다. 그죠? 양귀비 손톱이 이쁩니다. 그죠? 네? 합니다. 면큐 발라갖고, 그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손톱 깎기가 딱 하면 뭡니까? 그야말로 찰나지는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맞죠? 양귀비 손톱은 굉장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핵심이 뭡니까?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 함으로 44번 그 되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이거, 그죠?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 함으로 32가지 명성주제를 설하셨다. 되죠? 핵심은 혐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죠? 40도 경 밑에도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 하면 되죠. 그죠? 32가지 부위를 마음이 잡돌이 함이 아니고 타이틀을 뭐라 했습니까?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 함이라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핵심은 그죠? 이렇게 분석하고 해체해서 봐갖고 혐오스럽다고 지속적으로 그죠?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혐오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만일에 그죠? 우리가 닮은 표상이 일어나서 본산매에 든다면 이거는 제4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 그죠? 우리 이 혐오를 관찰하는 것은 그죠? 제4성까지 갈 수 있다. 2번 사선 좋아하네. 근접 300밖에 못 든다. 제3선 아니다. 굉장한 수행인데 초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자, 세 가지 보기만 드릴게요. 뭐겠습니까? 사선까지 갈 수 있답니까? 2번 근접 300만 든답니까? 죄송합니다. 초선까지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잖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좀 있으면 나오면 되죠. 거듭거듭 이렇게 관찰해서 머리털, 몸털 이렇게 해치해서 자꾸 하면은 거기 닮은 표상이 생기겠죠. 예,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초선까지는 갑니다. 근데 왜 제4선까지는 못 갑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혐오의 명상주의인데 됐죠? 혐오스럽다고 계속 일으킨 생각을 계속 가져줘야 됩니다. 됐죠?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각기 5가지 있었죠? 심사, 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 가운데 초선에는 심사, 희락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2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가 끊어지죠?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사라져 버리면은 혐오스럽다는, 그죠? 생각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명상 주제로 가지고는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 하는 이 명상 주제를 가지고는 2선, 3선, 4선에는 못 듭니다. 근데 저 뒤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자, 초선에 딱 혐오를 잡돌이 해갖고요. 초선, 예를 들어서 머리털에서 표상이 생겨갖고요. 그죠? 그 혐오를 딱 잡돌이 했다면은, 이 뭡니까? 이 색깔 있죠, 그죠? 머리털은 검은 색깔이 예를 들잖아요. 이 색깔을 통해서는 본삼에 들 수 있겠죠? 가시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 가시나
그래서 초선에 혐오를 잡도해서 초선에 들어가지고 그 대상을 색깔로 즉시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선까지 확 가버립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 제 뒤에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처음부터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맥락을 따라오는 분은 유치원 학생, 그죠? 유치원 수업보다도 더 쉽습니다. 됐죠? 그죠? 받아들인 분도 있고 못 받아들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지금 더 많이 큰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32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혐오스럽다고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혐오가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혐오를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선수가 이해가지고, 그죠? 키워드는 혐오입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닦는 방법을 이제 그죠? 가지고 42쪽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닦는 데서는 성전을 한 구절씩 설명하면서 시작을 한다.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로는 방법이죠. 청정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성전은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니까야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중요한 그 정형구를 인용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체 청정도론의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제 시간부터 지난 장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정도론은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논장에 대한 주석서가 아닙니다.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니까야 중에서도 특히 뭡니까? 사부 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상대 니까야, 앙부따라 니까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석서입니다. 됐죠?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석서입니다. 주석이라는 말은 뭡니까? 니까야에 나오는 그 중요한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주석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설명 방법은 전부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청정도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앞에 그 정형구는 뭡니까? 41쪽 44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4번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여기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 발끝부터 아래로 이래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하나는 설명해야 되겠죠?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여기서 그죠? 고딕체로 설명해놓은 거는 뭡니까? 경에 나오는 말을 우리 그죠? 그 대승스님이 그죠? 번역하면서 이렇게 그 고딕체로 해놨습니다. 편집은 누가 했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번역은 대승스님하고. 제 얘기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왜 이러지, 그죠? 오늘 왜 이러지가 아니고 항상 이랬습니다. 그죠? 괜히 오늘 처음 그러는 것처럼 좀 웃기고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발바닥부터 위로 머리끝부터 아래로 그죠?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가지 부정한 것으로 차 있다고 반주한다. 이걸 한 군씩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다, 몸에, 머리털, 몸털 46번입니다. 그죠? 쭉 넘어갑니다. 그냥. 됐죠? 그리고 43쪽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방법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삼매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닦느냐? 닦는 방법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죠? 우리 그죠? 삼매품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그죠? 자, 4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48번에 보면은, 기본 방법으로, 그죠? 48번 문단의 제일 마지막 줄에 가보십시오. 7가지 습득의 능숙함 됐죠, 그죠? 자, 7가지로 우리 명상 주제를, 그죠? 32가지, 그죠? 우리 몸의 부위를 습득하는 방법, 즉, 습득한다는 건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32가지를 전부, 그죠? 싹 해체해갖고, 이걸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습득하는 방법이라는 건 되죠? 그 방법은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습득에 능숙하는 방법 7가지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래서, 그죠? 48번 문단, 첫째, 둘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그에게 명상주제를 설하는 스승은 7가지 습득의 능숙함과, 이게 1번입니다. 10가지 마음의 잡돌에 대한 능숙함. 됐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는, 그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습득의 능숙함과 마음의 잡돌에 함의 능숙함.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주제를 습득하려면 여기서는 7가지로 능숙하게 습득해야 된답니다. 32가지 부위를 7가지로 잘 헤아리고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로서, 마음으로서, 찬식적이죠? 48번입니다. 색깔로서, 형태로서, 방위로서, 장소로서, 한계로서, 됐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머리털이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그죠? 7가지 방법으로 말로서 머리털이라고 그죠? 말로서 외우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마음으로서 그거를 그죠?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색깔로서 머리털의 색깔은 뭐고 형태가 뭐고 어떤 방위에 있는지 그죠? 위쪽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 어떤 장소에 있는지 그럼 이것은 뭐와 그죠? 한계 있잖아요. 머리털은 예를 들어서 그죠? 귀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조금 알겠지만,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서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32가지를 정확하게 습득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로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외우는 거죠? 아닙니까? 무식하다. 뭔지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게 되면. 그런데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외우는 게 제일입니다. 무대꼴, 저는 좀 외우는 거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있잖아요. 하도 두들 맞아가면서, 그죠? 영어를 외워갖고. 지금 정말 끔찍합니다. 무조건 그날 배운 거는 10번 쓰고, 그 다음 시간까지 외워가야 됩니다. 안 외워가면 그냥 놔둘 것 같죠? 아이고야. 그 선생님 별명이 우대지였어요. 우선생님이 있거든요. 우리가 놀린다고. 하도 저기 시름 들어가고, 지금도 내가 안 해줄 겁니다. 아이고야, 그걸, 말하면 또 길어집니다. 우리 때는 금융 교과서 유명한 게 3개 있었어요. 제 또래 되는 분 다 알 겁니다. 유니언, 탐앤주디, 게이트웨이. 제가 지금 왜 다 외웁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제가 그 자랑하지만, 그죠?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수업 좋은 고등학교 갔었어요. 변명을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래 추가했어요. 변명입니다. 오늘 너무 잘했지. 오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제일입니다. 제가 그저 그래도 엉터리 영어라도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는 거는 그죠. 커서 보니까 그때 죽어로 외워놨던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외국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작하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니까 말로서 외우는 게 어떤 입니다. 됐죠? 32가지 부위. 근데 제가 못 외우니까 항상 머리털, 몸털 이거 자꾸 일하잖아요. 이걸 사실 요 정도 어디 나서 강의하려면 32가지를 쫙 외우고 있으면 와 이러겠죠, 그죠?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외우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치를 들어가고 그냥 그 뒤로는 그죠? 외우는 거라면 정말 뭐랄까 아마 그죠? 심리 현상 중에 그런 감 같은 거, 거부감 있잖아요. 그건 다 변명입니다. 원래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몸의 32가지 부분을 해체해서 이걸 딱 정확하게 습득을 하려면은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말로써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32가지만 외우면 되느냐? 청정도론에서는 있잖아요. 그때 통용되는 기법을 우리 50번 문단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4쪽입니다. 그죠? 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는 겁니까? 32가지 부위를 외우는데, 끊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크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6은 32죠. 그죠? 요 정도 산수는 할 줄 아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됐죠? 끊어서 외우는 것도 그냥 끊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5개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1, 2, 3, 4, 5 외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5, 4, 3, 2, 1 이렇게 외우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 부분 외울 때는 6, 7, 8, 9, 10 외우고 10, 9, 8 해서 1까지 가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11번부터 되겠죠? 그죠? 11번부터 그죠? 15번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5부터 거꾸로 또 1까지 외우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6번부터 또 그죠? 20번까지 가고 또 20에서 1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뭡니까? 조금 그 하면은 머리털 몸털을 32가지 우리 태릉태세 문단세 말처럼 이래 해버리면은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걸 관찰을 못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기법을 해서 하면은 머리털을 하면서 머리털을 마음으로 그릴 거고, 그죠? 그렇게 해도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지혜가 살아나지 않고, 그죠? 혹은 마음 챙김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기법을 가지고 외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상자국에서 그죠? 이 방법으로 수행하는 스님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 수행의 나라는 미얀마도 없고, 미얀마가 위파사나를 위주로 하는 수행이라면 태국은 사마터를 위주 근본으로 하는 또 수행 체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태국에도 이런 수행법이 남아있다는 소리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럼 스리랑카는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고, 또 여러분도 스리랑카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리랑카는 없습니다. 됐죠? 그건 제가 다른 큰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참 좋은. 근데 부타고사 스님은 딴 40가지 명상주제에서도 딴 명상주제보다도 이 명상주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런 좀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설명에서는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대충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요래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죠? 5가지 장애를 끊고, 표상이 생기고, 다른 표상이 생기고, 5가지 장애를 끊고, 5가지 성의 구성요소가 일어나서 본사매를 체득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50번 봅시다. 요 정도 설명이면은, 요 50번부터 55번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자, 외울 때는 앞에 32가지 중에서죠. 살과 등 5가지를 한정하고 순, 역순으로 외워야 한다. 즉,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살갓 이렇게 외우고요. 역순으로 살갓,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6번이죠. 그죠? 콩팥, 51번은 그죠? 콩팥 등 5가지입니다. 즉,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그 다음에 역순으로 뭡니까?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하고 어떻습니까? 앞에 1번까지 가면 되죠? 살갓,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됐죠? 그죠? 제가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이 그죠? 요런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4번에는 보면은 위에까지 그죠? 그 4개는 그죠? 5가지로 했고 이렇게 32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죠? 그 5번째는 국기름 등 6가지로서 이렇게 외우고 그죠? 또 1번까지 쭉 내려가는 거로 마지막으로 55번에 보면은 오줌 등 6가지 됐죠? 그죠? 이거를 해서 그죠? 오줌부터 또 잘 뭡니까? 1번까지 역순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앉아갖고 이걸 외우고 있는 건데, 됐죠? 이런 기교를, 테크닉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외우면서 다 외워버리면 앉아서 꾹꾹꾹 잘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죠?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외웠는지 이걸 계속, 그죠? 마음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가지 명상주제 중에서, 그죠? 우리 그 삼매 수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그거로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 당시에는 이 수행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 수행을 하려면 적어도 한철, 그죠? 우리 선방 결제하시고 하면 한철 동안 일단 이거 적어갖고 앞에 붙여놨든지 우리 같이 못 외우는 사람은요, 우리 다라는 외우는 식으로 있잖아요. 나무라 다라다라 천수 다라를 외우고 나서 다다다다다다 그죠? 이건 뭡니까?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고 능음신조 됐죠, 그죠? 뭐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한철만 그죠? 딴 거 안 하고 밥 먹고 요거만 하면은 달통할 것 같아요. 저는 요래 해보면 그죠? 요래 해보면 본 사람이 최소 딱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죠? 말만 같고요. 예, 제 같은 사람이 가장 큰 그 단점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얄밉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얄밉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56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100번, 1000번, 100,000번을 말로서 독송해야 됩니다. 됐죠? 핵심입니다. 말로서 독송해야 됩니다. 말로서 독송함으로써 명상주제의 성전이 친숙해지죠. 당연하죠. 독송을 계속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집니다. 마음은 이곳 저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기교를 써서 테크닉을 써서 하면은 마음이 영애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요거만 쫙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2가지 부분들이 분명해진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그죠?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 말뚝의 열처럼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 됐죠? 제대로 다 된 사람이 32가지고, 그죠? 쫙, 그죠? 염주가 붙어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32가지가 요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32가지가 염주처럼 있잖아요. 머리털, 목털, 쭉 이런 형태로 다른 표상이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게 그러니까 말로서 취득해야 됩니다. 말로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습득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마음으로서죠. 또 습득을 해야 되죠. 자, 말로서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서 독송해야 한다. 그죠? 말로 독송하는 것은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의 조건이 되고,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은 부정의 특징을 깨뜨리는 것의 조건이 된다. 됐죠? 마음으로 이제 머리털을 하면서 마음으로 이제 머리털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들었다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한 특징을 봐서, 그죠? 들었다는 특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58번은 색깔, 형태, 방위, 장소, 그죠? 그 다음에 59번에 보면 한계로 삽니다. 자, 요 5가지 방법은 우리 저 뒤에 82번부터 해서, 그죠? 이 32가지 부위에 대해서, 그죠? 인도 아유르베다를 나온 고대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해부학 하던 분들이 이걸 보면, 그죠? 정확하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진짜 이 32가지 부위가 요새 설명하는 거하고 그 색깔도 그렇고 있잖아요. 형태도 그렇고 요새 설명하는 거하고 요새 해부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어느 분이 그랬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81번 한번 펴보십시오. 55쪽입니다. 그래서 8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82번부터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됐죠? 머리털은 그 보면 색깔 나오죠, 그죠? 1. 색깔, 2. 형태, 3. 방위, 4. 장소, 5. 한계,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털 설명하고, 그 다음에 85번 문단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고, 그죠? 그 다음에 90번에 가면 몸털 되죠? 그죠? 몸털,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91번은 손, 발톱, 92번 이빨, 그 다음에 그러니까 93번 살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5가지를 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있잖아요. 이 몸의 32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능선이 이거 번역했고요. 저는 이걸 갖고 미얀마에서 1대1 대회를 다 했다 그랬죠. 그 자료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또닥또닥 치면서 이걸 음미를 해보니까 그 자체로도, 그죠? 혐오를 그죠? 관찰하거나 혹은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 오늘 안 할 겁니다요. 의학적인 지식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가 혐오스럽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머리에 조금은 새겨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59번 다시 46쪽으로 돌아갑니다. 59번에 보면 이렇게 한계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60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스승이 7가지 습득의 능수감을 설명할 때 이 명상주제는, 그래서 7가지 습득의 능수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중에 핵심은 뭡니까? 말로써 외워야 됩니다. 됐죠? 외우는 방법까지 청년들에서는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을 보면은 그죠? 32가지, 그죠? 그죠? 몸의 부위는 2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60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혐오의 관점에서 설었고, 혐오의 관점 줄 한번 떠보십시오. 그럼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요소의 관점, 됐죠? 혐오의 관점이냐, 요소의 관점이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 나타나는 경을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32가지 부부가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죠? 혐오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서는 요소의 관점, 요소는 뭔가 각 부위, 우리 지수, 화풍이 근본에 대해서, 그죠? 그런 요소의 관점에서 설한 게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긴염청형, 대염청형이죠? 에서는 혐오의 관점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코끼리가 발자국, 뷰경, 그 다음 그러니까 기르나울라 교계경, 요소 분별경 같은 데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설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똑같은 걸로 관점이 다르냐? 왜? 수행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수행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사마타 윗바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관점에서 설하신 것은 사마타의 수행의 입장에서 설하신 거고, 요소의 관점에서 설하신 것은 윗바사나 수행의 관점에서 설하신 겁니다. 당연합니다. 요소는 법이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는 개념입니다. 빠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60번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요소로 설한 것은 윗바사나의 명상주제이고, 혐오로 설한 것은 사마타의 명상주제이다. 여기서는 그 사마타의 명상주제가 적절하다. 됐죠?
왜 사마타 중생주의 적절합니까? 여기서는 삼매 수행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죠? 됐죠? 윗바사는 저 18장 이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2가지 부분을 혐오의 관점에서 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혐오를 마음의 잡돌이 함. 그죠? 요렇게 그 타이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7가지 섭득의 능수에 있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마음이 잡돌이 해야 되겠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잡돌이 함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잡돌하면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마음이 잡돌이 하면 이상한 말로 요새 말하면 주의입니다. 주의는 왜 마음이 잡돌이 함이라 했을까요? 만화시 까라를 딱 직응을 해보니까 꼴이 됐습니다. 만화시는 마음에, 까라는 만든다. 그래서 마음에 잡돌이 함 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친다면은 그 주의로 옮기고 싶어요. 그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겼습니다. 지을 작자에 우리 그 마음을 뜻하는 의를 해서 작의로 옮겼습니다. 요새 말하면 주의입니다. 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your attention please. 됐죠? 그죠? attention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는 전부죠. 이 마음이 잡돌이 하면 옮기는 것은 attention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32가지 부분의 주의를 기울이는, 실제로 그게 기울이 되겠죠? 외웠으면 이 외운 거를 갖고 거기에다 그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의 핵심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음 챙김과 뭡니까?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걸 좀 이따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 잡돌이 함이 능숙함에서 10가지를 듭니다. 자, 이걸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닮은 표상을 이렇게 가지고요. 삼매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능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뭡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딱 부처님이 정해주신 대로 머리털 몸털을 하는 거죠. 요 순서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2분이니까 1. 순서에 따라. 이것을 독송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에 또 해야 된다. 됐죠? 그죠? 단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됐죠? 마치 익숙하지 않은 32단의 사도대를 중간에 한 단씩 걸러서 올라갈 때 몸이 지쳐 다 올라갈 수 없듯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마음이 잡돌이 할 때 수행을 성취하여 얻어야 할 만족을 얻지 못한다. 됐죠? 그 첫 번째는 뭔가 순서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외우면서 있잖아요. 요 방법들이죠. 그 순서대로 해라. 그게 됐습니다. 그럼 63번은 뭡니까? 지나치게 급하지 않게 해라. 지극히 상징입니다. 우리같이 뭡니까? 성질을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 들어보면서 얼얼얼얼 1, 2, 3, 4, 5, 7, 이러겠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붕 덜떡입니다. 됐죠? 고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64번은 뭡니까? 그럼 반대로 지나치게 느리게 하지만 당연한 얘기죠. 머리털하고 뭡니까? 한 5분 있다가 몸털이라면 됩니까? 머리털에서 몸털 할 사이에 이영애한테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아주 잡으겠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한테 제일 맞듯이 그죠? 맞는 방법을 택해서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게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지금 상식적입니다. 근데 어떤 게 느리지도 않고 어떤 게 빠르지도 않고 이거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잡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어떤 것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 않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을 하면서 뭡니까? 그냥 생각은 맨날 영애한테 가가있고 혹은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띄는 것도 도망가면 죽일로 1, 2, 3, 4, 5, 6, 7, 8, 9, 내 돈 띄는 것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들은 복이 이영애는 강박적 욕망의 복입니다. 탐욕의 복입니다. 내 돈 3천만 원 띄는 거 도망간 놈은 무슨 복입니까? 분노의 복입니다. 우리 탐진치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거는 누구 생각합니까? 저를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 복이면 됐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이도 중요합니다. 자, 이 머리털, 몸털 등은 개념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혐오스럽다고 마음에 확립시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혐오를 마음에 확립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개념으로 머리털, 몸털하고 외우지만 그것도 살피고 있지만 혐오스럽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따라 좀 큰일 났네, 이거. 예. 안심은 또 욕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10분 쉰다 해놓고, 예. 오야만, 그죠? 한 5분 되면 막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쉬겠습니다. 쉬다가 66분부터 하겠습니다. 예.